500원이요? 할머니, 스마트폰으로 하시지 그러세요? 500원 이체하러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줄 길어지잖아요. 진짜 우리 일하는 줄 알긴 하나 몰라. 서울 외곽의 작은 은행 지점,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은행 안은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아 하루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박옥순, 올해 75세인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았습니다. 옥수는 낡은 검은색 손가방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가방 모서리는 닳아서 색이 바랬고 손잡이 부분은 오래 사용해서 반질반질해져 있었습니다. 입고 계신 옷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진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편안해 보이는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옥순이 은행 안을 둘러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망설이자 창구 직원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르신이 오셨네. 창구 직원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법도 안 배우시고 다 은행으로 오시더라고요.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창구 직원 미정은 옥순을 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김미정은 올해 32살로 이 은행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경력도 쌓이고 업무도 능숙해졌지만 그만큼 고객을 대하는 태도도 까다로워져 있었습니다. 아, 또 저런 어르신. 미정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만 잡아먹는데 간단한 업무도 설명 10번은 해드려야 하고 옥수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손가방을 꼭 안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가끔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 손님 번호 11번이요. 미정이 기계적으로 호명했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일어나서 미정의 창구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고 지팡이는 없었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신중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떤 업무 보시러 오셨어요?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체요? 얼마 이체하시는 거예요? 미정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옥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00원이요. 미정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옥순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5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500원 이체하려고 해서요. 옥순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500원 이체를 위해 은행 창구까지 온 것에 대한 당혹감이었습니다. 할머니, 500원 이체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으세요. 미정이 조금 날카로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이요? 옥순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이체하시거든요. 은행 앱 깔아서 하시면 되는데. 미정이 설명했지만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정이 한숨을 살짝 쉬었습니다.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고객들을 의식하며 빨리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통장 가지고 오셨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옥순이 손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미정이 통장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입출금 통장이었고
잔고도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받는 분 계좌번호는 아세요? 미정이 업무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여기 적어 왔어요. 옥순이 작은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정은 메모지를 보며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500원만 이체하시는 거죠? 미정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00원 이체하려고 은행까지 와서 창구 직원 시간 뺐고, 진짜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시는 거지? 미정이 이체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고객들이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업무 같아 보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체 받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정이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옥순이 메모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김철수라고 되어 있네요. 김철수님 맞죠? 미정이 확인하며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이체 금액을 입력하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500원이라는 금액이 화면에 나타나자 왠지 모르게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체 수수료가 500원 나오는데요. 미정이 조금 짜증스러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옥순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수료가 500원이라고요? 네, 타행으로 이체하시면 수수료가 붙어요. 미정이 설명했지만 친절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옥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체할 돈이랑 수수료랑 똑같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앱으로 하시면 수수료가 더 저렴해요. 미정이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한 고객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500원 이체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다른 고객도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법 좀 배우시면 안 되나요? 우리도 바쁜데. 미정은 뒤에서 들리는 불평 소리를 들으며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할머니, 빨리 결정해 주세요.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옥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수수료 내고 이체할게요. 네, 그럼 총 1,000원이 나가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옥순이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지갑도 낡아서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고 안에 들어있는 돈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돈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 500원 이체하려고 수수료 500원 내고 차라리 그냥 직접 가서 주시지. 이체 업무가 완료되자 미정이 영수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순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옥순이 창구를 떠나자 미정은 바로 다음 고객을 호출했습니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다음 고객이 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앞 고객 때문에 한참 기다렸네요. 500원 이체 때문에 저렇게 오래 걸리나요? 미정이 동조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시니까 다 은행으로 오시더라고요. 저희도 곤란해요. 그러게요. 시대에 뒤떨어지시면 안 되는데. 고객이 혀를 찼습니다. 옥순이 완전히 은행을 나간 후 미정은 동료 직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정말 어이없어요. 500원 이체하러 와서 수수료 500원 내고 그럼 1,000원 그냥 주면 되잖아요. 요즘 어르신들이 다 그래요. 옆 창구 직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간단한 업무도 설명 10번 해드려야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진짜 우리 일하는 줄 알긴 아나 몰라. 미정이 투덜거렸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시지 않고
맨날 은행으로만 오시고 또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은행 앱 얼마나 편한데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급한 고객들이 기다리게 되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은행 안이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미정은 동료들과 함께 점심 메뉴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김밥이나 간단하게 먹을까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아까 그 할머니 정말 웃기지 않았어요? 동료가 옥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500원 이체하신 분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500원 이체라니. 그러게요. 요즘 어르신들 생각하는 게 너무 구식이에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미정은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옥순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과 함께 옥순을 비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500원 이체하려고 은행까지 오시다니. 미정이 혀를 찼습니다.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동료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미정과 동료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옥순이 은행을 나간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미정은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아휴, 오늘도 참 길었네요. 미정이 하품을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아침에 그 할머니 때문에 시간 많이 뺏겼어요. 옆 창구 직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이없었어요. 500원 이체에 창구 오시다니. 우리 일하는 줄 알긴 아나 몰라요. 동료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정말 답답해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러게요. 스마트폰 사용법만 배우시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은행 안쪽에 있는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급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창구입니다. 미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 씨, 지금 당장 팀장님 오피스로 오세요. 상급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보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급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궁금해하며 쳐다봤습니다. 팀장님이 부르시네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미정이 말하며 팀장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중구에 있는 대형 금융그룹 본사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의실에서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박옥순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직접 지점에 가셨다고 하는데요. 한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네, 회장님이 직접 지점에 가셨다고요? 다른 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부행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지만 창구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옥순 회장님 말씀이시죠?
부행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룹의 최대 주주이신 박옥순 회장님입니다.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행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큰일 났네요. 회장님이 직접 지점에 가셨다는 건 뭔가 중요한 업무가 있으셨다는 뜻인데, 그런데 창구에서 불친절하게 응대받으셨다고 하니 다른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당 지점에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부행장이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원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부행장의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옥순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부행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박옥순입니다. 옥순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지점에 직접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부행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옥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행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창구 직원의 응대가 좀 아쉬웠습니다. 고객을 고객으로 보지 않는 것 같더군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어느 지점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부행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김미정이라는 직원이었어요. 옥순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부행장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네, 파악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그 지점에서 중요한 계약건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옥순이 덧붙였습니다. 네, 계약건이요? 부행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미 법무팀과 협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옥순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부행장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담당자가 연락드릴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점 직원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행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회의실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초구 지점에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오후 2시 계약건 준비시키세요. 부행장이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서초구 지점으로 전화가 걸렸습니다. 미정이 팀장실로 불려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이 팀장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팀장님, 부르셨나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앉으세요. 미정이 의자에 앉자 박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고객 응대하셨죠? 네, 오늘 오전요? 미정이 당황하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여러 고객 응대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할머니 한 분 오셨을 텐데요. 500원 이체하신 분 말입니다. 박 팀장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네, 기억나요. 그분을 어떻게 응대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정이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응대했는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평소처럼이라고 하시면? 박 팀장이 자세히 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체하시라고 안내도 드렸고 이체 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했어요. 미정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박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혹시 그분을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봤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미정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첫인상이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박 팀장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았어요. 500원 이체하려고 은행까지 오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이해가 안 됐다고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하면 간단한 걸 굳이 은행까지 오셔서. 미정이 말하다가 팀장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팀장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팀장님, 본사에서 급한 전화 왔습니다. 잠깐만요. 박 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 팀장입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상황 파악하셨나요? 본사 부행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해당 직원과 이야기 중입니다. 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부행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박 팀장이 망설였습니다. 박옥순 회장님입니다. 우리 그룹의 최대 주주이신 분이에요. 부행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박옥순 회장님이라고요? 미정도 전화 내용을 어느 정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그 지점에서 중요한 계약 체결하실 예정이에요. 부행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박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행 매각 관련 계약서에 서명하실 예정입니다. 부행장의 말에 팀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이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할머니가 은행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예정이니까요. 부행장이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팀장실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박 팀장과 미정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정 씨,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정말 그분이 회장님이었나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것도 우리 은행의 주인이신 분. 박 팀장도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정 씨, 정확히 어떻게 응대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박 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이 기억을 되짚으며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시라고 했고, 시간 오래 걸린다고 좀 짜증내기도 했고, 그게 다예요?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고객들 때문에 빨리 하시라고도 했고, 미정이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팀장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미정 씨,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이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오후 2시까지 준비해야 해요. 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예정이니까.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으로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벤츠와 아우디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벌써 오셨나? 박 팀장이 창문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진중한 표정으로 은행 입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저분들이.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수행원들인 것 같네요. 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은행 직원들이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고급 차량들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은행 앞에 멈춰 서자 은행 내부는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광경에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지? 한 고객이 궁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보네요. 다른 고객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차례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진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러 온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팀장도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지점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어요.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성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직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금융그룹 본사에서 나온 김 부장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원이 어리둥절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지점장님 계시나요? 긴급한 업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직원이 급히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지점장이 황급히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박옥순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중요한 계약 체결하실 예정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박옥순 회장님이요? 지점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 매각 관련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실 예정입니다. 김 부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매각 계약서라고요? 네, 이미 본사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오늘 최종 서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김 부장이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박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박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창구 직원이 회장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응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 부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미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담당했는데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500원 이체하러 오셨는데 저는 평범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평범한 고객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하셨나요? 김 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시라고 안내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좀 짜증을 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김 부장이 계속 물었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고객들 때문에 빨리 하시라고도 했고 미정이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회장님께서 오시면 직접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나 보네요. 김 부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박옥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공손하게 모시는 모습이 진짜 회장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아침에 오셨던 그 할머니세요? 한 직원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정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옥순이 은행 안으로 들어오자 모든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점장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 관련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부장이 안내했습니다. 옥순이 걸어가다가 미정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전에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정 씨였죠?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고생 많으셨어요. 옥순이 의외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일단 계약부터 마무리하고 얘기해요. 옥순이 말하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옥순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미정 씨,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큰일 했네요.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옥순이 회의실로 들어간 후 약 1시간 동안 계약 관련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미정은 그 시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미정 씨, 팀장님이 부르세요. 동료가 와서 말했습니다. 미정이 다시 팀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점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정 씨, 앉으세요. 지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미정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본사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지점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본사에 불만을 제기하셨다고요? 네, 창구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박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정 씨, 이게 단순한 실수 수준이 아니에요. 지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박옥순 회장님은 우리 은행 최대 주주이시고 오늘 은행 매각 계약서에 서명하러 오신 분이에요.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미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각 계약서라고요? 네, 회장님께서 다른 금융그룹에 우리 은행을 매각하시는 계약이에요.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계약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박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더욱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나요? 미정 씨, 고객을 외모나 첫인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교육했잖아요. 지점장이 질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지금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회장님께 직접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부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지점장이 김 부장과 함께 복도로 나갔습니다. 미정은 팀장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미정의 귀에 들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상당히 불쾌해하고 계십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점장이 물었습니다. 일단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징계 조치라고요? 지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본사에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김 부장이 확인했습니다. 미정이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징계 조치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미정 씨, 상황이 좀 심각해요.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심각하다는 건가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본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대요. 지점장이 전했습니다. 징계위원회라고요? 미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점장이 덧붙였습니다.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요? 미정이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미정 씨를 따로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미정이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네, 아마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미정 씨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박 팀장이 경고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정 씨,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지점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정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옥순이 나왔습니다. 계약 관련 업무가 모두 끝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계약 업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점장이 인사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옥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미정 씨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순이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한번 얘기해봐요. 미정이 옥순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정이 옥순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따뜻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회장님께 정말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옥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을 평범한 동네 할머니로만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옥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아니. 미정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인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옥순이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지위를 몰랐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한 게 잘못입니다.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미정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 씨, 나를 회장이라고 부르기 전에 사람으로 봐줬으면 됐어요. 옥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옥순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500원 이체하러 온 할머니라고 해서 귀찮아하고 무시했잖아요. 옥순이 설명했습니다. 미정이 그제야 자신의 진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옥순이 회장인지 몰랐다는 게 아니라 평범한 고객도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서운했어요. 옥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 씨, 고객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미정이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원 이체 같은 작은 업무는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귀찮다고 생각했죠? 옥순이 계속 물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수익은 별로 안 되고 미정이 말하다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고객은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만 소중한 건가요? 옥순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미정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옥순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 씨, 은행에서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고객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정이 교과서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객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서비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500원 이체하는 고객은 다르게 대했을까요? 옥순이 계속 물었습니다. 미정이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했죠? 옥순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고객을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미정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 씨,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옥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고객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하세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이 다짐했습니다. 옥순이 회의실로 돌아가서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 계약서에 오늘 서명했어요. 옥순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무슨 계약서인가요? 미정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은행도 이제 새 주인 밑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옥순이 설명했습니다. 미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이 매각되나요? 네, 오늘 최종 서명을 했으니까 곧 인수될 거예요. 옥순이 확인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순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앞으로 누구를 대하든 마음으로 봐주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새 주인도 고객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이 미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 좋은 직원이 되세요. 미정이 감동받아 더 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옥순이 은행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신의 값어치를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옥순이 서명한 매각 계약으로 인해 은행은 새로운 금융그룹 산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미정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새로 부임한 지점장이 퇴근하는 미정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지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미정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정의 모습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아하며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이제는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미정이 새로 들어온 고객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고객은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옷차림도 평범하고 손에 든 가방도 낡아 보였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정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시간 오래 걸리는 업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대했습니다. 통장에서 5천 원만 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5천 원 출금하시는 거죠? 바로 도와드릴게요.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고객들도 특별히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친절한 응대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미정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기계 사용하기가 어렵네. 할아버지가 어려워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시간 많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미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빨리 하세요라고 재촉했을 텐데 이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참 친절하네요. 할아버지가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미정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가신 후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예전 같으면 저런 고객 오시면 짜증냈을 텐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옥순 회장님 일 때문에 변한 거죠? 동료가 궁금해했습니다. 네,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미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고객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거요.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은행 한쪽 벽에 걸린 기념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옥순 회장 기념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 기념패는 뭐예요? 새로운 직원이 궁금해했습니다. 아, 그거요? 우리 은행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신 분이에요.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교훈이요? 새 직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신의 값어치를 결정한다는 교훈이에요. 미정이 의미 있게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새 직원이 부탁했습니다. 미정이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박옥순 회장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네요. 새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아요. 미정이 다짐했습니다. 오후 늦게 미정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모습이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옥순이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미정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 옥순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미정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잠깐 들러봤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옥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미정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미정이 옥순을 자신의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이번에도 작은 이체 업무 부탁드려요. 옥순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얼마나 이체하실 건가요? 미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1,000원이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1,000원 이체시죠. 바로 도와드릴게요. 미정이 기꺼이 응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미정은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있었고, 옥순도 그런 미정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옥순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미정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신의 값어치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요. 미정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잊지 않고 계시는군요. 옥순이 기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옥순이 은행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정 씨,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훌륭한 직원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미정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이 떠난 후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행 전체가 이제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고, 고객들도 그런 서비스에 만족해 했습니다. 미정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벽에 걸린 박옥순 회장 기념패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때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